시청자 여러분, 오늘 IS 동서 한번 깊이 파보겠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인데요. 연달 매출이 3,352억 원. 오, 이게 직전 분기보다 12% 늘었어요. 네, 12% 증가했죠. 네,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 이게 538억 원인데 전분기 대비해서 무려 66.3%나 급증했어요. 확 늘었네요, 정말. 네, 영업이익률도 그래서 16.1%로 아주 좋아졌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확실히 좋아지는 분위기 맞죠? 네, 분기 대비 숫자만 딱 놓고 보면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좋아 보여요. 하지만 이걸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 작년하고 비교하면요? 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이 한 18.2%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4.4% 감소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최종적인 순이익인데 이게 192억 원으로 작년보다 20% 넘게 20.4%로 줄었습니다. 아, 순이익 감소폭이 꽤 크네요. 네, 그래서 이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 뒤에 숨겨진 걸 좀 봐야 하는데요. 영업의 손익이 마이너스 239억 원이에요. 마이너스 239억 원이요? 왜 이렇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금융비용,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자 비용이죠. 이게 249억 원입니다. 아, 이자 부담이 상당하군요. 그렇죠. 번 돈에서 이자 내는 비용이 워낙 커서 최종이익이 확 줄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쉽네요, 그 부분은. 그래도 IS 동서하면 역시 건설 사업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그렇죠. 건설이 중요하죠. 2분기 건설 부문 매출이 1,417억 원인데 와, 영업이익이 512억 원이나 나왔어요. 네, 510이요.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이게 무려 36.1%인데 이거 건설업계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숫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36.1%는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게 고향 덕은지구에 지은 오피스텔, 그 DMC IS 비지타워 8구블럭 인도 매출 한 945억 원 정도가 반영된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자체 사업 물량이었군요. 네, 맞아요. 회사가 직접 땅 사서 짓고 분양하는 그 자체 사업이라서 마진이 아주 높았던 거죠. 고마진 프로젝트 효과군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분기에도 일부 물량이 또 인도되고 11월에 준공 예정인 6, 7블럭도 있잖아요. 이것도 12월부터는 매출로 잡히기 시작한다는데 이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36.1%라는 이익률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대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아, 일시적일 수 있다. 네, 특정 고마진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 수치는 자연스럽게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일시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미래의 먹거리인데 IS 동서가 지난 몇 년간 신규 분양이나 수주에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랬죠. 그 결과로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수주 잔고, 그러니까 확보해 놓은 공사 물량이 1조 7,973억 원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수주 잔고가 줄고 있다고요? 네, 이게 건설회사한테는 미래 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줄고 있다는 건 조금 우려스러운 신호죠. 올해 새로 따냈다는 수주 실적도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존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가 늘어난 증액분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분양했던 사업장에서 남은 물량 추가 계약 이런 것들이에요. 아, 신규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을 이끌어갈 뭔가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바로 그 새로운 동력. 그래서 제가 볼 땐 경산 중산지구를 주목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경산 프로젝트 말씀이시죠? 네, 이게 무려 34,043세대 규모의 초대형 자체 개발 아파트 단지잖아요. 네, 규모가 상당하죠. 위치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수성구 바로 옆이라서 수성구 인프라 다 누릴 수 있고 지하철 2호선 사월역도 가깝고 입지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단지 앞에 중산지라는 호수가 있어서 조망권도 뛰어나고 살게도 보니까 전세대 3면 발코니래요. 요즘 이런 거 잘 없잖아요. 3면 발코니면 상품 사강은 확실히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년 봄 분양 목표라는데 만약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되면 회사 전체 외형이나 수익성에 정말 큰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기대감은 크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엄청난 프로젝트의 예상 매출이 아직 수주 잔고에는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숨겨진 잠재력. 네, 경산 중산지구 프로젝트. 잠재력 자체는 분명 커 보입니다. 입지나 상품성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렇죠. 하지만 3,400세대가 넘는다는 그 규모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생각하면
이건 상당한 도전입니다. 아, 너무 커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처럼 금리 높고 시장 불확실성이 클 때 이 정도 대규모 물량을 과연 성공적으로 또 원하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을지는 이건 미지수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자체가 이런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셈이죠. 하긴 요즘 같은 때 대규모 분양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수주했다고 공시한 480억 원짜리 울산 지역 토목공사나 연말에 착공한다는 울산 재개발 사업 같은 것도 물론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네네. 경산 프로젝트의 규모하고 비교하면 전체 판도를 바꿀 관한 정도는 아니라고 봐야겠죠. 결국 IS동소의 앞으로 몇 년간 실적은 이 경산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쪽은 이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군요. 그럼 다른 사업 부문들은 좀 어떤가요? 콘크리트 쪽에서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있던데요. 콘크리트 흑자 전환 말씀이시죠? 네, 2분기 매출 733억 원에 영업이익 33억 원,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어요. 네, 일단 흑자 전환은 다행입니다. 특히 그 PC,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있잖아요.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거. 네, PC공법. 이 PC 매출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덕분에 많이 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파일, 그 건물 기초공사 때 쓰는 콘크리트 말뚝 사업 손실도 크게 줄었대요. 용인이 효과가 있었군요. 네, 영업이익률 4.6%면 적자에서 벗어난 거니까 이건 분명 의미 있는 성과죠. 네, 흑자 전환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마냥 안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또 어떤 점이? PC 매출 증가가 특정 대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말씀하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한 곳 의존도가 높다. 네. 근데 최근에 그 발주처 삼성전자 쪽에서 국내 반도체 신규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뉴스가 있었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IS동서가 받을 수 있는 PC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사에 너무 의존하면 그 고객사 상황 변화에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렇죠. 회사가 물류센터 같은 새로운 분야 수주를 늘리겠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뚜렷한 성과는 잘 안 보이고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3분기에는 수익성이 다시 나빠질 수 있는 요인이 또 있어요. 그래요? 뭔가요? 그 파일 사업 관련해서 청양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50억 원 정도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0억 원이나요? 그럼 모처럼 흑자 냈는데 다시. 네, 다시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점 이건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콘크리트 쪽도 안심할 순 없네요. 그럼 환경 부문은 어떤가요? 여기는 그래도 좀 꾸준한 것 같던데요? 네, 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죠. 2분기 매출 819억 원, 영업이익 43억 원, 전분기보다 다 성장했고요. 영업이익률도 한 5.3% 정도로 안정적이에요. 네, 그렇죠. 건설이나 콘크리트처럼 경기에 따라 막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내주는 게 이 환경사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안정성은 장점입니다. 특히 그 자회사 중에 환경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곳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관련 수주를 포함해서 2분기에 신규 계약을 꽤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기여할 거라네요. 네, 용인 클러스터 관련 수주는 긍정적이죠. 안정적이라는 평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환경 부문도 자세히 보면 성장의 한계랄까? 과제 같은 게 좀 보입니다. 어떤... 주력 자회사인 인선 ENT의 주사업이 건설 폐기물 처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제조업 경기도 좀 둔화되면서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처리할 폐기물 자체가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환경 부분이 크게 성장하려면 결국에는 그 앞단에 있는 건설이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의존성이 있는 거죠. 전방 산업 영향을 받는군요. 그렇죠. 용인 클러스터 같은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이런 전반적인 산업 둔화 영향을 얼마나 상쇄해 줄 수 있을지 이게 관건인데 아직은 그 효과가 전체 부진을 다 만회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IS동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죠. 2차 전지 재활용 사업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심이 많죠.
사실 2분기 실적만 보면 좀 실망스러웠어요. 매출 300억 원인데 영업 손실이 34억 원이나 났더라고요. 적자 전환. 네, 적자였죠. 이게 리튬이나 니켈 같은 핵심 원자재, 그 메탈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또 펫배터리 같은 원재료 구하기도 좀 어려웠다. 뭐 이런 분석이더라고요. 네, 메탈 가격 하락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 반전의 실마리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이 리튬 생산량을 줄이면서 리튬 가격이 다시 좀 꿈틀대고 있거든요. 네, 반등 조짐이 좀 있죠. 이 추세가 좀 이어진다면 하반기에는 손익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초에 폴란드에 있는 자회사 공장 BTS 테크놀로지죠. 여기가 가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니까 조만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대감은 저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재활용 사업의 현실은 이게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가장 큰 문제는 사업 구조 자체가 그 메탈 가격 변동에 너무 민감하다는 점이에요. 아, 변동성 리스크? 네. 리튬 가격이 지금 조금 반등했다고 해서 이게 뭐 계속 이어질지, 그래서 회사의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될지, 이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렇죠. 예측하기 어렵죠. 그리고 폴란드 공장도 이제 막 가동을 시작해서 현재 가동률이 한 50에서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요. 아, 아직은 좀 낮네요. 네. 회사에서 당분간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이걸 뒤집어 말하면 아직 공정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고 효율이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폐배터리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확보한 폐배터리에서 효율적으로 핵심 광물을 뽑아내는 공정 효율화 문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해야만 의미 있는 실적 개선, 그러니까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각 사업 부문별 상황을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그럼 IS 동서의 2025년 올해 전체적인 그림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연간 전망이죠. 회사에서는 올해 연결 매출 목표치로 1조 2천억 원에서 1조 3천억 원 사이를 제시했어요. 네, 가이던스를 줬죠. 물론 뭐 건설 부문에서 아파트 인도 시정에 따라서 매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이긴 했지만요. 그랬죠. 건설 매출은 변동성이 크니까요.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는 점은 IS 동서의 사업 사이클이에요. 과거에도 보면 대규모 자체 분양이 확 집중되는 시기가 있고 또 다음 프로젝트 준비하면서 잠시 좀 쉬어가는 시기가 있고 이게 반복돼 왔거든요. 네, 그런 패턴이 있었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휴식기를 끝내고 경산 중산지구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격적인 분양 확대로 나아가는 좀 중요한 전환점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사이클상으로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이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회사 규모가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산 효과에 대한 기대죠. 그리고 재무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에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보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3,314억 원이고 차입금은 1조 3,371억 원으로 1분기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아, 차입금이 좀 줄었군요.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비율 같은 재무 건전성 지표들이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좋아지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제시한 그 매출 목표치 자체도 다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한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아, 네, 단서를 달았죠. 여전히 건설 부문, 특히 그 자체 분양 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데 뭐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경산 중산지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네, 리스크는 여전하군요. 휴식기, 마무리, 본격 분양 시기 진입 이런 표현들은 물론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상황하고 또 회사가 이걸 얼마나 잘 헤쳐나가느냐 이 실행력에 달려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실행력이 중요하죠. 재무 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건 물론 좋은 신호입니다. 그건 맞아요. 네. 하지만 여전히 1조 3천억 원이 넘는 차입금 규모는 이건 상당한 부담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이 이자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직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리고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이게 2.5% 수준이라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합니다. ROE 2.5%면 좀 낮은 편 아닌가요? 네, 말이 낮죠.
ROE라는 게 투입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2.5%면 뭐 은행 예금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죠. 아직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갈 길이 좀 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점진적 개선이라는 표현 정도가 적합하지 이걸 뭐 극적인 턴어라운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IS 동서의 현황과 미래 가능성을 정말 다각도로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2분기 실적은 확실히 고마진 건설 프로젝트 덕분에 인상적인 숫자를 보여줬고 또 경산 중산지구라는 아주 큰 규모의 자체 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 이건 분명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기대 요인이 있죠. 여기에 콘크리트 부문이 흑자로 돌아섰고 환경 부문이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반면에 건설 부문의 높은 실적 변동성 가능성, 그리고 계속 줄어들고 있는 수주 잔고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렇죠. 콘크리트 부문은 특정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의존도 문제와 단기적인 발주 제약 가능성, 그리고 또 3분기에 일회성 비용이 발생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고요. 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2차 전지 재활용 부문은 아직 그 원자재 가격 변동성 문제라든지 공정 안정화라는 넘어야 할 산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결국 IS 동서는 건설업이라는 본업, 특히 리스크도 크지만 성공하면 이익도 큰 자체 개발 사업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환경이나 2차 전지 같은 이런 신사업 비중을 점차 늘려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할 것인가? 약간 이런 전략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어떤 밸런스를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IS 동서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변동성이 큰 건설 경기의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현재 구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IS 동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환경, 2차 전지 같은 다른 사업 부문들이 과연 건설 경기의 부침을 상쇄할 만큼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 회사는 또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